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도대체 경호처는 어떻게 움직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배후에는 김건희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말도 안 나오는데요.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공조수사본부가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 체포영장 신청 추가 입건에 나서며 경호처를 거세게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반면 명령에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들에 대해서는 선처하겠다고 밝히며 내분에 휩싸인 경호처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경호처 간부들이 중무장을 지시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반발하며 김 차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내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신청에 이어 13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는 확인 불가라면서도 범죄가 발생한 관할은 서울서부지검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이 본부장은 지금까지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이유를 소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날 경호처 회의에서 한 간부가 경호처장 대행인 김 차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지휘부 신병 확보를 검토하며 지휘부 무력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호처 내부에서는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게 옳은지를 두고 이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지휘부 수사와 경호처 1인자였던 박 전 처장의 경찰 출석 및 사퇴로 경호처 균열이 가시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경호처 내부망의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면 위법이라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가 당일 삭제됐습니다. 글에는 영장의 위법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절차에 의해 해소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공무상 정당한 행위며 영장 집행 행위에 대한 물리력 행사는 공무집행방해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재 글은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지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라인 중 우두머리입니다. 글 작성자 소속 부서장이 삭제 지시를 거부하자 전산 담당 직원에게 글을 삭제하게 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내부 동요가 크다는 편지도 공개됐습니다. 한 경호처 직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편지를 보내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크다며 대다수 직원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 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공수처는 경호처 균열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명령에 불복하는 경호처 직원들을 선처하겠다고 밝히며 내부 동요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전날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불이익을 우려해 지휘부 명령을 거절하지 못했던 경호처 직원들이 소신껏 행동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비안전본부장과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경호처 소속 부서장 6명에게는 체포영장 집행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민형사처벌은 물론 공무원 자격 상실 등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처벌,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수단과 공수처가 경호처 지휘부 소환 조사, 체포영장 신청 검토, 불복 직원 선처 등으로 전방위적 압박에 열을 올리면서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때문에 가만히 서 있는데도 범죄자가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끝내기 위해선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둘과 오른팔들을 긴급 체포하여 나라를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민심을 표현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이 임박하면서 경호처 내부에서 강성 지휘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경호원들에게 무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제보까지 나왔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 직원이 보내온 문자를 소개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석열 씨가 본인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서 당신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믿을 수 없는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재집행하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경호처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들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윤 의원은 김성훈 차장 등 강경파들이 무리한 지시를 하고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경호처 내에는 예. 대테러 팀에게 복장을 완전 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는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겨라. 실탄 다만 삽탄은 하지 마라. 실탄에 넣지 말라는 총기에. 예. 그렇게 해서 매스컴에 노출되게 해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테러 팀들이 일종의 매스컴에 뭐랄까요, 뭐 과시하는 거죠. 우리의 무장이 이런 거야라는 식으로 김성훈 차장의 지시로 보여지는데 직원들의 경악했답니다. 윤 의원은 공권력과 공권력의 싸움을 부추기는 게 윤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경호처 직원들이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분열시키고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게 이게 맞냐라는 항의를 하고 있다고 본다고.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이를 막겠다는 경호처가 김성훈 차장 직무대행 체제가 되면서 강경 대응 기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대행이 경호관들에게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노출되지 않게 휴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증언도 나오고. 오늘 3차 조사 오신 건가요?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계획으로 오신 걸까요?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지난 2차 조사 때는 어떤 내용 조사 받으셨나요? 휴대전화 이미 제출하셨는데 어떤 견해로 하시게 된 겁니까?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실 계획으로 3차 출석하셨습니까? 경호처가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가짜 뉴스가 우리 대한민국을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정신적인 고통도 너무나 심하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메시지 1600개 안 열어봤습니다. 문자 폭탄이 온 거. 그 중에 보면은 어저께도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이는 공산당 조직이며 내란 주동자다. 공수처와 법조계 군에 숨어있는 일부 좌파 새끼들 또한 내란 공범이다. 한밤중에 이런 문자 받으니 기분 나쁘지. 기분 나쁘면 나도 잡아가보지. 뭐 등등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어제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관계된 욕이 그 한 개인이 한 20개 가까이 이렇게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SNS가 마비될 정도입니다. 제가 보수 카톡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단체방에 여기서 발표하기 어려울 정도의 욕설과 가짜 뉴스가 행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먹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하려면 이런 가짜 뉴스를 퇴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고발 조치를 안 했는데 앞으로 이번에 민주당 파출소 고발할 수 있는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하는 것도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고발 조치를 해서 저도 정신적인 이런 고통에서 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가짜 뉴스에 멍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그 카톡방에 들어있는 단체방에 있는 분들 정치적인 색깔도 다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른데 그분들도 다 병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실 카톡방, 단체방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는 가만히 자시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해서 이런 것들이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제가 들어있던 카톡방, 보수 카톡방 중에 누군가 그렇게 가짜뉴스를 하도 올리니까 한 분이 올렸더라고요. 이거 가짜뉴스인데 올리지 마라. 이거 법적 조치하면 너들 연금 안 나온다. 그 한마디 올렸더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도 안 올리더라고요. 그 용기 있는 분이 그걸 한번 연금 안 나올 수 있다. 이 안에 고발을 하지 않을 사람, 할 사람 있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자기 그런데 단체방에서는 사실 단체방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마녀 사냥하는 겁니다. 제가 국회의원 21대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당해오는 분야가
그 분야인데 지금까지는 참고 참아왔지만 어떨 때는 진짜로 경기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거 가짜뉴스 퇴치해야 합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군 수뇌부들은 하나같이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엄 모의뿐만 아니라 계엄 선포 시점까지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 약 5시간 20분 전부터 국회 봉쇄작전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간 겁니다.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특전사령부에서 12월 3일 17시 10분 연병장에 있는 축구 골대를 채워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전사령부 연병장에 헬기가 내릴 수 있도록 착륙장을 준비한 겁니다. 실제 특전사 요원들이 탑승할 UH-60 헬기 12대에 대한 출동 대기 명령은 17시 30분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첫 접속을 수방사는 17시 29분에 접속을 했고 특전사는 17시 52분에 접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안전센터로부터 제가 이 접속한 기록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17시 29분부터 접속이 됐습니다. 이 서울시가 갖고 있는 CCTV 안전센터망은 약 서울시에 17만 대의 CCTV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시민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재난 사항이라든가 훈련 때라든가 아주 통합 방위 사태 이럴 때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장비 점검이나 테스트 명목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수방사하고 이제 수방사하고 특전사에서 들여다봤는데 비상계엄 전에는 수방사 같은 경우는 142회 그 전체 142회를 들여봤습니다. 수방사뿐만 아니라 그 예하에 52사단, 56사단, 특전사는 80회 정도고요. 비상계엄 선포 기간에는 566회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12월 4일 저녁 늦게까지 수방사가 들여다봤습니다. 제2의 비상계엄을 있을지를 준비하기 위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본 장소는 그다음 이것 좀 해주세요. 수방사 같은 경우는 실제 작전 수행하기 이전인 비상계엄 전인 한남동, 이촌 일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봤고 특전사는 투입해야 되는 한남동, 노들섬은 여기 보면은 국회에서 3km 떨어진 지점 섬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 그리고 압구정동 이런 데는 특전사가 투입하려는 길목길 이런 데도 체크했고요. 비상계엄 선포 기간에는 국회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작전을 했고 비상계엄 해제 후에는 서울 전반적인 지역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것은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서울시와 연결된 이 CCTV망은 각 부대 사령부에 사항실, 종합사항실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실무자와 작전 라인, 정보 라인이 그걸 보면서 계엄군의 이동 경로라든가 진압 작전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5시간 전부터 세부적으로 이걸 모니터링을 보면서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실시간에도 저것을 보면서 사령부 내에서도 전체적인 작전을 지휘를 했다. 여기 현장에서만 지휘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 후에도 12월 4일 날 계속 들여다보면서 제2 비상계엄이 혹시 있으면 준비를 했다라는 그러한 정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부터 실시되는 국정조사에서 낱낱이 밝히려고 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산불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미국 국민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미국 LA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물론 당 차원에서 도울 것은 없는지 이재명 대표 이하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현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금 최고위원회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민주당 성향의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평소에 많이 보는 JTBC, MBC, JTV 등 이런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방송 생중계 채널을 보면 댓글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를 두고 내란 수계라고 비난한다든가 굉장히 집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 내란의 문제는 게임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에 관한 굉장히 엄중한 문제이고 단순히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에 대한 문제, 우리 헌법, 헌정 질서에 대한 문제를 이기고 지는 게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영원히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법 질서가 무시되는 나라는 그 자체로 국격이 떨어지고 해외 투자자들도 우리 기업이나 우리 국민과 계약하기 꺼려합니다. 저도 정치 입문 전에 외국인 투자 부문에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국제 투자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즉 그 나라가 법 질서 그리고 시장 질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존중되고 있느냐, 얼마나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가장 그러한 법 질서가 무시되고 시장 질서가 깨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유민주 국가에서 계엄령 같은 게 선포되는 일입니다. 굉장히 경악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재산권과 금융 질서 등 또 기본권과 시장 질서가 제약될 수 있다는 극한적인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것입니다.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는 12.3 계엄령으로 추락을 했다가 그래서 국회가 바로 신속하게 계엄 해제를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평화롭고 질서 있게 저항해서 많은 외신들도 평가하고 많은 국제사회에서 평가했듯이 한국 민주주의의 빠른 회복력 이렇게 극찬을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윤석열이 체포영장 집행에 대놓고 저항하면서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모습에 다시 국제사회와 특히 경제인들이 우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로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 대상인 내란죄의 수사에 대놓고 불응을 하고 수사에 불응하니까 안 나오니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또 대놓고 저항을 하면서 국가기관의 공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장면, 대통령 경호처가 적법한 영장을 들고 온 공조본에 맞서고 경찰이 철수하는 장면, 이런 장면들은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장면들입니다. 많은 외신 기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된 일이냐?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체포가 어째서 그렇게 어려운가? 한국의 치안이나 질서는 믿을 수 있는가? 혹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저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이에 저 역시 솔직히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장기화되면 저는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거라고 우려합니다. 12.3 계엄 선포로 치명적 리스크를 안겼던 윤석열인데 1월 들어서 다시 벌어지고 있는 이 무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윤석열 리스크라는 그 악재가 다시 부상해서 대한민국 대외 신인도의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소위 집권 여당이라는 국민의힘이 전광훈 당화, 즉 일종의 제도권 밖에 해적당화 되어가는 현상, 이것 역시 해외에서 볼 때는 매우 치명적이라고 보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잘 알 것입니다. 2월 들어서 무디스 등 많은 신용평가사가 한국에 대해서도 대신인도를 재평가할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신용등급 하락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비상한 각오로 사적 인연을 떠나서 단호하게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를 끊어내고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국가 권권력을 존중해야 한다. 누구나 예외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 이 당연한 한마디만 해도 메시지는 충분할 것입니다. 최 대행은 경제 우선은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신인도 회복에 치명적인 이 윤석열 리스크를 제거해야 한다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 실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일 내놓은 5세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서 의료계와 소비자의 반발이 큽니다.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손보험의 자기 부담률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초기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환자별로 질환 정도가 다른데 정부가 일률적으로 중증과 비중증을 구분하는 것이 무리인데다가 현재 보장받는 가입자의 보장 축소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대규모 소송을 불러올 우려도 있습니다. 의협은 대통령 직무 정지로 기능이 정지되어야 할 의계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서 재벌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의료계와 소비자들은 이번 개혁안이 지나치게 칠손보험 혜택을 제한하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있고 악용될 수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뿐 아니라 전체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을 대폭 축소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의료계 등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서 보완적인 최종안을 다시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석열 탄핵이 끝까지 완결되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쓴 혈세도 전액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민심이 표현되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정치 강타가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